오픈 DMK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정이고요. 오늘 세미나 주제는 Introduction to Deep Metric Learning입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발표자인 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석박사 통합과정입니다. 김성범 교수님 지도 하에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 분야는 딥러닝 for multivariate sensor data 그리고 incomplete multivariate sensor data 이 두 가지입니다. 하단에 적혀져 있는 메일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딥 매트릭 러닝인데요. 단어에 대해서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이란 무엇인가, 딥 매트릭 러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학습된 그 딥러닝 모델에서 뽑은 특징과 딥 매트릭 러닝이 뽑은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개를 비교할 거고요. 그다음 딥 매트릭 러닝의 대표적인 손실 함수 총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 매트릭 러닝에서 매트릭이라는 건 사실 디스턴스, 거리입니다. 디스턴스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시죠? 수학 용어에서 거리는 함수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거리 함수의 노테이션을 모두 D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거리 함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받으면 이제 출력값을 내뱉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값으로는 두 객체의 값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객체의 노테이션 제가 x, y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 함수의 출력값은 의미 아닌 실수값을 내뱉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모든 함수가 거리 함수는 아니고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거리 함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으로 함수는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리 함수의 특징으로는 x, y를 넣든 y, x를 넣든 거리 함수는 이제 같은 값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x, y의 거리의 출력값은 다른 데를 거쳐서 가는 거리가 아닌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거리 함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거리 함수, 매트릭 함수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요. 유클리디안 거리, 그 다음에 피차 놈 거리, 그 다음에 내적 거리, 사실 유사도죠. 그리고 코사인 거리, 말라노비스 거리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트릭 펑션, 함수가 정의된 공간을 거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 공간 내에서는 유사한 객체는 가까이 위치해 있고 유사하지 않은 객체는 멀리 위치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딥 매트릭 러닝이란 거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런 거리 공간을 학습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한 이 거리 공간 내에는 유사한 객체는 가까이, 유사하지 않은 객체는 멀리 위치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다음 예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거리라는 것이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사도라는 게 실제로 사람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의 이제 유사도가 활용된, 거리가 활용된 이제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군집 대표 알고리즘으로 K-민즈가 있죠. K-민즈는 데이터의 간의 이제 거리를 보고 어떤 데이터들을 한 그룹으로 묶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서처럼 지도학습에서는
이제 K-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에서 거리 함수를 활용하는 걸로 이제 대표적이죠. 이걸로는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재서 유사한 데이터들의 값을 보고 수치를 예측하든 범주를 예측하든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KNN에 대해서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위치한 거는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모 표시와 네모 표시는 각각의 범주를 의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세모는 회함이 아닌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제 네모는 회함인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네, 새로운 데이터가 이 공간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근처에 거리가 작은 이제 유사한 데이터들이 대다수가 회함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 회함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KNN에서 이제 가정하고 있는 것이 X가 유사하면 Y도 유사하다라는 게 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입력 변수가 흡연 유무, 폐암 가족력, 결혼 유무, IQ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출력 변수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폐암인지 아닌지죠. 그러면 이 입력 변수들로 유사도가 계산되었을 거예요. 뭐 관측치 1과 2, 뭐 1과 3 이렇게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가 결정되었을 텐데 보니까 변수 중에 결혼 유무나 IQ 같은 게 있는 거예요. X들로 입력 변수들로 유사도를 계산했는데 이걸로 폐암의 유무를 판단을 했죠. 과연 이게 맞는 가정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폐암과 관련 없는 변수가 일단 포함돼서 거리가 계산되었고 그걸로 유사도를 판단을 하였고 또 흡연 유무나 폐암 가족력도 폐암 유무의 다른 가중치로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이 네 가지를 동일한 중요도로 거리가 계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가 유사하면 Y도 유사하다라는 가정하에서 KNN을 작동시켰을 때 올바른 정확도를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 엔지니어링, 셀렉션이나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변수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예측할 폐암 유무와 관련이 있을 만한 특징을 뽑아내게 돼요. 이런 과정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보통은 뭐 이렇게 전문가가 진행을 하겠죠. 폐암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기존에 이렇게 입력 공간, 변수 4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피처 엔지니어를 통해서 이 Y의 의미가 Y에 대한 잠재적인 의미를 잘 포함하고 있을 만한 특징을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처 엔지니어링 이후에 표현된 이 데이터는 잠재 공간 혹은 임베딩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최근 데이터들의 특징이 어떠한가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한 데이터들이 아니라 정형 데이터만 하더라도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게 최근 데이터의 특징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사람이 이렇게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특징 추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 잘하는 모델이라고 알려진 게 무엇이죠? 바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모델입니다. 따라서 딥 매트릭 러닝이라는 거는 딥러닝 모델로 거리 공간을 학습하는 거예요. 따라서 입력 공간에서와 다르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이 되면 이 잠재 임베딩 공간에서는 우리가 정의한 유사한 것끼리는 가깝게
그리고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는 멀게 하는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거를 딥 매트릭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손실 함수를 써야 할까요? 단순히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유사한 것은 이제 뭐 같은 클래스인 게 유사하다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유사하지 않은 것은 다른 클래스일 때 유사하지 않은 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로스를 써서 학습한, 어, 딥러닝, 이제 분류기로 추출된 특징을 보면 이렇게 거리 공간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특징이 뽑혔을 때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한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페이스 리코니션, 얼굴 인식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굴 인식 기술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얼굴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말을 합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핵심이 되는 한 분야이고요. 최근에 딥 매트릭 러닝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입니다. 얼굴 인식은 크게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딥러닝 모델로 이렇게 이미지의 얼굴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 인물들 이미지로 이제 특징 벡터가 이렇게 추출되어 있어요. 이 대표 벡터들과 유사도를 다 1대4로 유사성을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쪽에 이제 할당을 해서 이 인물일 거야 라고 식별을 하는 걸 페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을 할 때는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특징이 추출이 되면 두 이미지에서 특징이 추출된 거를 이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가까우면 동일인이다. 그리고 다르면 비동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소프트맥스 로스로 학습이 됐다면 어떤 특징이 있고 딥 매트릭 러닝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소프트맥스 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소프트맥스 로스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를 각각의 레이블에 맞춰서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얼굴 개수가 총 K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와 이렇게 레이블을 매핑해서 가지고 있게 될 거고 이걸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일단 RGB 각각의 색깔의 이제 진하기를 실수값으로 표현한 이렇게 행렬값이 이미지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됐죠, 모델에. 이 모델에 함수를 f라고 해볼게요. f를 통과해서 x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유학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학 벡터는 k개의 크기를 가진 그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softmax라는 함수를 씌우게 되면 합을 했을 때 1이 되는 확률 값으로 각각이 나타내지게 되고 이거를 레이블과 함께 크로스 엔트로피로 써서 이 손실함수를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클래스 두 개를 예시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잘 분리되는 공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잠재 공간, 인베딩 공간이. 이거를 separable feature가 학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구분이 가능한 특징이 학습이 되었어요. 이게 왜 적당히 구분이 가능한 특징이 학습이 되냐면 일단은 얼굴 인식 분야에서는 특이하게
K의 이제 카테고리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확실히 압축되게 이 한 공간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구분되는 이 특징들만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필요하냐면 클래스 간 베리에이션은 굉장히 크고 거리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클래스 내에 인트라 클래스의 베리에이션은 작은 이런 특징이 학습이 되어야 이거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피처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징이 학습이 되어야 얼굴 인식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프트맥스로는 제대로 된 특징이 학습되지 않고 따라서 얼굴 인식의 성능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된 특징을 추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베이스 K개로만 학습을 한 소프트맥스로 특징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을 때 이 K개 중에 어느 가까운 한 곳에 뿌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판단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오픈셋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서 보지 못한 클래스 오픈셋에 대한 특징이 추출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유사도 판단도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 간 편차는 느리되 클래스 내의 편차는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거리 공간이 학습할 수 있는 손실함수가 필요하게 됐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발전됐는데 제가 총 4가지를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실함수는 컨트라스티브 로스예요. 이거는 2005년 CVPR에서 발표가 되었고 11월 8일 기준으로 3,200회 정도 인용된 논문입니다. 저자 보시면 얀리쿤이 있죠? 얀리쿤이 있는 이제 논문이고요. 여기서 소개된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딥 매칭 러닝 손실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손실함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미지 데이터 하나만 이제 우리가 학습할 딥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켜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 파라미터는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결국엔 이렇게 임베딩 값을 추출을 하게 되고 레이블과 비교해서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총 2개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개가 유사한지 아닌지의 정보가 같이 제공이 되어서 이 손실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2개의 이미지가 같은 웨이트를 공유하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를 해서 특징 추측 값, 임베딩 값이 이렇게 추출이 되면 얘네가 같은 클래스에 속해져 있다면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활용되는 시밀러한지 안 한지에 대한 레이블은 시밀러하다로 1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클래스에서 나온 이미지다라고 하면 레이블이 다르겠죠? 따라서 Y similar라는 우리가 컨트라스티브에 쓰이는 레이블은 0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총 2가지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시밀러한 페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임베딩 값 2가지를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이 거리의 값을 그러면 같은 페어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 y similar 1값을 곱한 이 거리 값이 손실함수에 활용이 되게 되고요. 유사하지 않은 데이터에서 나온 거리 값은 늘려야 되겠죠.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이 뒤에 텀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다르기 때문에 이 y similar가 지금 잘못 적혀져 있는데 0이겠죠?
그러면 0이 들어가면 이 앞텀이 0이 되고 여기서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텀은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m이라는 거가 있어요. 이 m은 마진이라고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 마진보다 이 거리의 값이 크게 되면 이 m 마이너스 이 거리는 0보다 작은 값을 띄게 될 거예요. 그럼 0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어떤 기준의 마진보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크면 굳이 거리를 더 멀게 조정하지 않도록 이제 손실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진보다 작다 하면 이 두 개의 시밀러하지 않은 애들을 멀리 거리를 클리어해야겠죠. 멀어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n 마이너스 거리의 제곱 이거의 값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입력 공간에서 데이터들은 RGB 색깔의 진하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사도를 계산하게 보면 뭐 비슷한 색깔을 가진 이미지들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학습이 되게 되면 만약에 기준을 이 사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과 유사한 사진들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이 마진을 벗어나도록 다른 얼굴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다른 얼굴들은 밀어내게 되는 이 잠재 공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설명해 드렸고 트리플렛 로스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트리플렛 로스는 2015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11월 8일 기준으로 9천여 회 정도 이제 인용이 되었습니다. 트리플렛 로스가 딥 매트릭 러닝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활용되는 손실함수예요. 여기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미지가 아니라 총 세 가지 이미지를 쓰게 돼요. 우리가 거리를 가깝다 멀다 할 때도 기준이 더 있으면 얘에 비해 가깝다, 얘에 비해 멀다라고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것처럼 모델한테도 기준을 이렇게 앵커라고 얘 기준으로 가까운 애를 파지티브라고 이미지를 이제 하나 더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다른 유사하지 않은 이미지를 네거티브로 모델에 총 세 가지를 한 번에 학습할 때 순실함수에 학습할 때 세 가지를 넣게 돼요. 그래서 각각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임베딩 값이 추출이 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이 앵커랑 파지티브의 페어. 이 파지티브의 페어는 앵커랑 네거티브. 이 네거티브의 페어보다 거리가 작도록 학습되길 우리가 바래요. 그쵸? 근데 심지어 얼마만큼 작냐? 파지티브에 m이라는 마진이 더해졌는데도 이 거리보다는 작도록 학습이 되게 확실히 먼 거는 확실히 멀어지도록 그리고 확실히 가까운 거는 확실히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순실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학습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앵커에 파지티브는 가까이 붙이고 네거티브는 멀리 떨어뜨리는 게 이렇게 된 조건이겠죠? 근데 이 마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앵커랑 파지티브의 거리에 마진이 더해진 것만큼 그 이상으로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측으로 다 텀을 옮겨보면 다음 식이 0보다 작은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켜야 돼요. 따라서 0과 이 좌측에 몰려진 이 좌측의 텀을 비교를 해서 큰 값이 이 값이 큰 값이 되면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모델이 학습이 되겠죠? 이거를 트리플렛 로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와 파지티브의 거리는 줄어들겠고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는 마이너스가 붙였기 때문에 늘어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저는 계속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지 아닌지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클래스 레이블이 필요하죠. 이건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저는 딥 매칭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고 유사한지 유사한지 않은지 이 기준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레이블을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같은 이미지에서 변형된 이미지다라고 하면 유사한 이미지다. 그래서 마이시밀러가 컨트라스티브에서 사용된 마이시밀러는 1이 되겠고 그리고 트리플레로스에서는 얘네가 파지티브 페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Y 시밀러는 0이 되겠고 이거는 네거티브 페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사한지 아닌지 판단 기준을 세우게 된 로스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최근에 이제 자가지도 학습에서 이렇게 트리플렛 로스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지도 학습 관련해서 세미나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 3가지의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계속 이 슈퍼바이즈드 관점에서의 딥 매트릭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트리플렛 로스는 트리플렛 마이닝이 필요해요. 즉, 앵커랑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 3가지의 데이터의 페어를 샘플링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이 트리플렛 마이닝이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앵커 기준으로 파지티브가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앵커랑 파지티브 거리보다 가깝게 위치되어 있는 네거티브들이 뽑혀서 우리가 학습에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파지티브랑 마진 사이에 있는 값들이 뽑혀서 학습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그 바깥에 벗어난 네거티브가 뽑혀서 트리플렛 마이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보게 되면 이걸 하드 네거티브, 세마이 하드 네거티브, 이지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매번 이지 네거티브만 뽑히게 되면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될까요?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쉬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미 마진 바깥을 넘어가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손실함수를 줄이게 되면 앵커랑 파지티브만 가까이 붙이는 방향으로만 학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앵커랑 파지티브 사이에 있는 네거티브들을 밀어내지 못하는 학습이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 네거티브를 잘 뽑아주는 이제 샘플링, 트리플렛 마이닝이 필요한데 이 하드 네거티브를 뽑을 때는 계산량이 또 늘어나게 돼요. 이런 페어를 다 데이터에서 거리 계산을 해서 뽑아내야 하니까요. 트리플렛 로스가 이제 제한된 페이스넷 논문에서는 세마이 할드 네거티브랑 파지티브를 쌍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뽑는 거는 이제 성능이나 계산량 차이가 크게 난다. 이 트리플렛 마이닝이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트리플렛 로스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관련 연구들이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센터로스예요. 센터로스는 2016년도에 나오게 되었고 11월 8일 기준으로 2,500여 회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딥 매칭 러닝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얼굴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베딩 특징이 필요하냐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인터 클래스 베리에이션은 크고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은 작은 거가 디스크리미너티브한 피처가 뽑히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직접적으로 손실함수에 반영을 해보자라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인베딩 값이 뽑혔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f 세타 x라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진 클래스의 수, 얼굴의 개수를 나누는 소프트맥스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크기의 조정이 필요하겠죠. 클래스 개수의 크기만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리니어 레이어가 붙게 될 겁니다. 이 리니어 레이어가 붙게 돼서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조정돼서 최종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최종값은 소프트맥스, 기존에 사용된 소프트맥스를 활용을 해서 클래스 간 거리가 멀어지는 학습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부에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바로 뽑힌 이 인베딩 공간에서는 클래스 내의 베리에이션을 줄이는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손실함수를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입력된 X가 가진 Y 레이블이 있겠죠? 그 Y 레이블을 대표하는 벡터를 CYI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 벡터와 그다음에 이 이미지 간의 거리를 줄이는 학습을 이 소프트맥스 뒤에 같이 정규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이게 센터 로스이고요. 다음과 같이 학습된 모델을 이제 엠리스트를 기준으로 시각화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 이게 소프트맥스 얘만 썼을 때 얘를 시각화한 경우거든요. 얘를 2차원으로 했을 때 시각화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클래스 간에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같은 클래스 내의 분산은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센터 로스를 보시게 되면 클래스 간 거리도 멀어지면서 클래스 내의 거리는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따라서 확실하게 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을 때 유사도를 판단해서 뭐 식별을 한다던가 검증을 할 때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센터 로스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애딕티브 앵귤러 마진 로스입니다. 이거는 CVPR의 2019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아크페이스라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로스이고요. 11월 8일 기준으로 2,000회가 넘는 건수가 인용이 된 로스입니다. 애딕티브 앵귤러 마진 로스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변형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한 논문이고요. 보시게 되면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인베딩이 추출이 되고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해서 총 K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행렬 연산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리니어 액티베이션이라고 했을 때니까 보면 행렬 연산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이 W라는 값과 그 다음에 fx라는 값이 이제 매트리스 연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이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이 모델이 학습이 모델 학습이 아니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값이 추출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바이어스 텀을 우리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W 트랜스포즈 매트리스에서 첫 번째 행의 벡터와 인베딩 벡터의 내적 유사도가 계산이 돼요. 그쵸? 근데 이 첫 번째 행을 클래스 1의 대표 벡터가 학습되었다고 해보면 클래스 1의 대표 벡터와 이제 들어온 인베딩 벡터의 내적 유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클래스 2의 대표 벡터와 인베딩 벡터의 내적 유사도 클래스 3의 대표 벡터와 이제 인베딩 벡터의 내적 유사도가 이렇게 차례로 계산이 돼서 이 최종값으로 소프트맥스가 구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것으로 소프트맥스가 구해지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 바이어스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지게 되고 두 매트리스 값이 아니 두 벡터의 값이 내적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인
클래스의 대표 벡터와 들어온 임베딩 벡터의 유사도가 다른 클래스의 대표 벡터의 유사도에 비해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소프트맥스가 해석이 되게 돼요. 이거를 내적이기 때문에 내적의 기하학적 정의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W랑 F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 이 벡터로 이루어진 각을 코사인에 씌워서 이렇게 정의로 풀어지게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도 이 W의 크기를 1로 이제 정교화를 시켰다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임베딩 벡터를 S라는 크기로 정교화를 해봤다고 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띠냐? 클래스의 각각의 대표 벡터들과 임베딩 벡터의 사이의 각들로 분류할 수 있는 임베딩 공간을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학습을 할 때 이 각에 심지어 이제 우리가 실제 해당하는 클래스 레이블을 가지는 이 각에는 마진 값을 붙여서 얘네보다도, 그리고 다른 애에는 안 붙여서 심지어 얘네보다도 이 각이 커질 수 있도록 마진도 붙이게 돼서 이게 최종 에딕티브 앵귤러 마진 페널티가 붙여진 에딕티브 앵귤러 마진 로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결국에는 잘 변형을 해서 어떤 가정을 준 다음에 변형을 해서 각도로 구분될 수 있는 임베딩 값이 학습될 수 있도록 손실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마지막 거를 잘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답인 클래스의 대표 벡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 아닌 클래스의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온 이미지의 임베딩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임베딩 벡터가 이 이미지가 지금 Y 레이블을 가졌기 때문에 얘네의 각은 이렇게 작게 되겠죠? 근데 이 작은 각에 마진이 플러스 됐어요. 그럼 각이 이거겠죠? 근데 이 임베딩 벡터와 정답이 아닌 대표 벡터, 클래스의 대표 벡터와의 거리는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각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초록색이 마진이 붙은 이 각보다 항상 다 크도록 임베딩이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띠냐? 인트라 클래스끼리는 굉장히 작아지도록, 그리고 인터 클래스끼리는 멀어지도록 하는 손실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에 대한 손실함수를 설명을 드렸고, 요약을 해보자면 딥 매트릭 러닝은 심층 인공 신경망 모델로 데이터 간 유사도가 잘 수치화된 잠재 임베딩 공간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최근 컴퓨터 비전 얼굴 인식 태스크에서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손실함수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손실함수를 간략히 소개를 하였고요. 컨트라스티브 로스, 트리플렛 로스, 센터 로스, 에딕티브 앵귤러 마진 로스 설명을 드렸는데 이 4가지 외에도 다양한 이제 손실함수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검색을 해서 참고를 오늘 세미나를 이제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조한 사이트와 이제 논문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까지 긴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